안녕하세요. 구글 공인 트레이너 논산중학교 교사 김서영입니다. 이 영상은 구글 클래스룸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시려는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 자료입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바탕화면에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켜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들의 PC나 노트북에 크롬 브라우저가 없으면 그 녹색 창에서 크롬 다운로드 이렇게 치시고 나오시는 크롬을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자,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제일 먼저 크롬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측에 점 9개를 누르셔서 구글 계정을 누르시고 그러면 로그인이 나오잖아요. 자, 로그인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 계정 또는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G Suite for Education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창이 로그인이 된 상태입니다. 로그인이 되셨는지 확인하시려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선생님의 성함이 뜨면 로그인이 제대로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구글 클래스룸을 찾아가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옴니박스 창에다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의 주소는 classroom.google.com입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구글 클래스룸 홈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이렇게 주소창을 치시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점 9개 커서를 갖다 대시면 구글 앱이라고 뜹니다. 구글 앱을 누르시면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게 될 어플들이 보이게 되고요. 스크롤을 내려서 아래로 가시면 클래스룸 이렇게 칠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셔도 같은 화면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구글 클래스룸의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개설하시는 또는 선생님들이 동료 교사에 추가되시는 또는 선생님들이 학생으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클래스룸의 수업 방들이 여기에서 한자리에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수업이 없지요. 저랑 함께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가 상당히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로그인 된 화면이고 구글 앱이 있고 그 옆에 더하기 표시가 있습니다. 이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두 개의 메뉴가 뜨게 되죠. 수업 참여하기와 수업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수업 참여하기는 학생으로 들어올 때 이용하시면 되고요. 수업 만들기는 교사로서 수업을 개설하실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수업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네. 사용 문구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위에 공지를 이해했다 클릭하시고 계속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수업 이름을 설정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임의로 충남교육청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수업 만들기를 하실 때 학년과 반별로 이렇게 개설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만약에 온라인 수업으로 한 학년이 같은 수업대로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 그냥 학년별로 개설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수업에 학생 초대하기 뭐 이런 처음에 이제 개설을 하시면 여러 가지 문구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읽어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구글 클래스룸으로 수업을 지금 개설하신 거예요. 벌써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로그인 하시고 구글 클래스룸으로 가셔서 수업을 개설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메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위쪽 메뉴 스트림 수업,
사용자, 성적 이렇게 4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요 4가지를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 요렇게 첫 창으로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구분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구분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 첫 화면에 그림을, 테마를 바꿔보고 싶으시다 하실 때는 자, 여기 테마 선택이 있습니다. 테마 선택을 누르시면 여기 현재 갤러리에 들어가 있는 수업 테마를 고르셔도 되고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만의 뭐 로고가 있으시거나 이미지가 있으시면 그런 것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임의로 멋진 수업 테마를 선택을 해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업 테마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들어가시는 학급 또는 학년마다 테마를 다르게 설정하시면 다 구분하시는데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항상 톱니바퀴가 여러 군데에서 설정으로 쓰이잖아요.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자, 수업에 여러 가지 뭐 제목도 변경하실 수 있고요. 수업 설명도 넣으실 수 있고, 뭐 강의실이 있다면 강의실을 넣으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온라인 수업을 만들기 때문에 강의실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 일반으로 가시면 수업 코드는 구글에서 랜덤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스트림이요. 이 스트림이라는 것이 아까 보이는 첫 화면인데요. 이 스트림은 보통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수업 이외에 보여주고 싶은 내용 또는 소통하고 싶은 내용을 올리게 됩니다. 담임교사라면 공지사항이나 그런 동영상 자료들을 올리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스트림에서 권한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게, 나는 우리 클래스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하고 싶다 하면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학생들은 교사가 올린 그 글에 댓글만 달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것이 싫으시면 뭐 선생님만 게시하고 선생님만 댓글을 달고 아이들은 보게만 하실 수 있고요. 아이들이 보고 적어도 어떤 것을 느꼈는지는 알고 싶다 하고 싶으시면 댓글 달기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것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스트림은요, 교사가 학생에게 수업 이외에 안내하고 싶은 뭐 보여주고 싶은 이런 영상이나 자료들을 올리지만 또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만들어서 게시하시게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처음에 다 보이게 됩니다. 첨부 파일 및 세부 정보를 아이들에게 전부 다 수업을 게시할 때마다 올리시겠느냐? 보여지게 하시겠느냐? 아니면 이런 수업이 몇 시에 올라왔다 요 정도 깔끔하게 알림 요약으로 표시되게 하시겠느냐? 아니면 알림을 아예 숨겨서 스트림에서는 그냥 정보 전달, 아이들에게 홍보 영상 뭐 이런 거 보여주는 정도로만 깨끗하게 쓰고 싶으시다. 알림 숨기기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쭉 그냥 이제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또 세부 정보는 수업 설정으로 오셔서 설정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변경된 내용들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클래스룸의 세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자, 스트림부터 보실게요. 스트림 보시면 스트림에서 학급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식이나 자료 등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과 공유할 내용,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저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예방 수칙 해서 아이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 동영상을 한번 찾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를 올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해당 사이트나 그런 자료에 링크가 있으시면 링크를 올리실 수 있고요. 드라이브나 이런 게 없지만 선생님의 데스크탑이나 PC에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파일을 업로드하고 싶으시면 파일 버튼을 누르시는 거고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바로 찾겠다 하면 유튜브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비교적 최근 것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게시물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업로드가 되는 거고요. 게시물 옆에 역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게시물 또는 예약,
이걸 예약해놨다가 언제 지금 당장 쓰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수업 개설이 돼야 된다고 하시면 다음 요일에 어떤 날짜 특정 날짜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임시 저장만 해놓으시면 이제 지금 아이들에게 보이진 않지만 추후에 다시 게시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의 지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게시물을 눌러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려지고요. 학생들 여기다 댓글 달아서 선생님과 소통하고 이 영상에 대해 감상평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댓글을 남기고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업 메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메뉴는 말 그대로 이 클래스룸에서 다루시게 되는 모든 학습 내용이 이곳에 모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도 이곳에 들어와서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자, 버튼은 이렇게 수업 만들기 여기 버튼 하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보시면 과제가 있고요. 퀴즈 과제가 있고 질문, 자료, 게시물 재사용, 주제가 있습니다. 자, 과제는 꼭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업 시간에 사용하실 학습지, 학습 내용, 학생이 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퀴즈 과제는 이 클래스룸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즐겨 사용하시는 구글 설문지가 퀴즈로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퀴즈 과제를 누르셔서 바로 형성평가를 내시고 학생들의 결과를 취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지금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는 내용을 이건 온라인, 오프라인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수업에서 잘 듣고 있는지, 온라인 수업에서 잘 듣고 있는지를 실시간 질문을 올리시고 학생들에게 답변을 받으시면서 출석 체크도 하실 수 있고 학생들이 얼마만큼 수업을 이해했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학생들이 해야 되는 학습지나 과업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보여줄 PPT, 학생들에게 보여줄 PDF 이런 자료들을 얘기합니다. 자, 게시물 재사용은 선생님들께서 한 학년에 한 학급만 지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최소 2학급, 3학급, 큰 학교는 여러 학급을 선생님들께서 맡게 되시는데 그럴 때마다 클래스룸에 과제를 새로 만들고 또 만들고 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반 것만 클래스룸을 개설해 주시면 그 반에 과업을 올렸던 것들을 게시물 재사용 버튼을 이용해서 쉽게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학급을 지도하실 때 게시물 재사용을 사용하시면 쉽게 그 과제를 다시 다른 반에서 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제 버튼입니다. 이 주제는 과목에 따라서 단원이 될 수도 있고 영어에서는 레슨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소단원 아니면 어떤 주제 이렇게 해서 단원별로 학습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두는 그런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 메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메뉴에는 교사와 학생 이렇게 두 메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 교사란에서는 다른 선생님을 동료 교사로 추가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한 학년을 2분, 3분 이렇게 동료 교사들과 같이 나누어 수업을 하고 계신 많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동료 교사들과 같은 학년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이 클래스룸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자료를 마음껏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과 협의하는 시간을 따로 만드실 필요도 없고요. 서로 같은 학년 간에 이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했는데요. 우리는 왜 다른 수업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추가하시는 방법은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 모양의 플러스 선생님 초대 버튼이 있습니다. 선생님 초대 버튼에 그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초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학생을 초대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첫 화면에 이 제목, 클래스명 아래에 수업 코드는 구글에서 랜덤으로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저희가 생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업 코드를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수업 코드를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는 건데요. 이 수업 코드는 영문, 소문자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파벳 L자가 되는 거지요. 자, 이
클래스 수업 코드를 학생들에게 알림이나 문자를 이용하셔가지고 들어오게 안내를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지금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이 PC가 있는 그런 이제 선생님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을 큰 화면으로만 이렇게 띄워주면 아이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PC에서 요거를 쳐서 쫙쫙쫙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저희는 지금 온라인 수업을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수업 코드를 알려줘야 되니까요. 아까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수업 코드가 있었죠? 이 수업 코드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알림이나 문자 또는 톡으로 보내주시고 학생들에게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서 이 수업 코드를 쳐서 들어와라. 그리고 본인의 계정은 반드시 이름, 두자, 석자, 넉자, 본인의 본명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을 초대하는 또 다른 방법은요.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혹시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초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그 초대받은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초대의 수락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학생 초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 학생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지메일을 통해서 선생님의 이 수업에 참여해라 라는 초대에 수락을 하면 학생이 들어오게 됩니다. 학생들은 처음에 이렇게 선생님 한 번만 작업을 하시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 한글 이름으로 들어오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수업 자료들을 손쉽게 온라인 수업에 업로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그러면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파일을 두 가지 형태로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보통은 한글 파일이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자료죠. 파워포인트 자료는 구글 클래스룸에 바로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글 파일은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시키실 경우에 글자체, 글자 모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파일로 가지고 계시는 자료들을 PDF로 저장을 하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글 파일을 여셨으면 파일 버튼을 누르시고 PDF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고 온라인 수업에 사용할 과제를 생성합니다. 제목을 넣어 보겠습니다. 1교시 영어. 그리고 세부사항으로는 1단원 문법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시려면 추가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파일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기의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PDF를 찾아서 열어주시고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파일의 학생의 권한을 세 가지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파일을 보기만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학생들이 전체가 다 수정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 학습지 사본으로 제공할 것이냐. 지금 자료는 학생들이 보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문서를 이용해서 전체가 동시에 들어와서 출석 체크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는지 이해도까지 묻는 그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제목을 변경해 주세요. 1단원 문법.
학생들의 출석 체크와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할 건데요. 질문을 올려줄게요.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을 활용하여 영어로 한 문장을 쓰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는 삽입 버튼에 있습니다. 학생 수만큼 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표의 크기를 조정하시고 학생 수에 따라 순번을 정해주시고 이것은 학급의 그 번호, 학생들의 번호로 사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이름을 적고 한 문장 쓰기 답란을 만듭니다. 전체를 가운데 정렬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학생 수가 더 많으실 때는 우클릭을 하셔서 행, 열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행을 하나 더 추가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고 불필요한 것은 또 우클릭하셔서 그 표를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구글 문서의 특성상 몇 시에 들어왔는지가 이력 보기에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시간에 했는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수업의 출석 체크와 참여도를 파악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력 보기는 파일란의 버전 기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구글 문서를 작성하셨으면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완성하셨으면 저장 버튼은 따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에도 역시 학생들의 권한을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학생들이 보기만 한 학습 자료가 아니라 전체가 들어와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정 권한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본은 개별 학습지가 됩니다. 학생들 전체가 들어오도록 하려면 수정 권한으로 제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을 위한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요. 이 문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점수를 부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미채점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제출 기한을 넣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수업에 실시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은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주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주제를 개별적으로 이런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주제로 선정을 하시면 되겠지만 학년 전체가 온라인 수업 시간표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이 주제를 날짜별로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4월 6일) 월요일이라는 주제를 만드셔서 시간표대로 수업을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표를 보시면 루브릭에 해당되는데요. 만약에 쌍방향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싶으시면 해당 기준표를 누르셔서 세세하게 점수별로 항목별로 입력하신 후에 업로드 하시면 학생들에게 친절한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제 만들기인데요. 바로 눌러버리면 과제가 만들어지십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업로드를 해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버튼 이용해서 해당 시간에 올라가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4월 6일에 오전 8시, 1교시면 8시 반, 2교시면 9시 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고 예약을 누르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교시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수업을 만드실 때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파일 이외에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의 학습 콘텐츠를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역시 과제를 생성하시고 임의로 2교시 영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찾으시면 됩니다. 해당 수업을 클릭하시고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자, 영상을 올리신 후에도 역시 학생들의 출석 체크와 실시간 소통을 위해서 구글 문서를 이용해서 아까처럼 학생 수대로 표를 작성하시고 문제를 제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수업을 예약을 해서
해당 시간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약을 하신 후에 주제를 4월 6일 월요일 시간으로 올려두십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 교사에게는 흐릿하게 보이지만 학생들에게는 그 시간에만 영상이 또는 학습 자료가 보이게 됩니다. 사용자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승낙했을 경우에 이렇게 학생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면 학생의 과제 제출 여부, 누락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온라인 실시간 학생들의 수업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법 구글 문서를 열어보면 1교시 현재 학생들의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제가 학생들이 전체 수정하는 실시간 문서가 아닌 사본으로 개별 학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출했고 누가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제출하게 되면 성적, 피드백을 작성하시고 반환 버튼을 누르시면 학생들이 해당 과제의 성적과 선생님이 남겨주신 개별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수업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2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파워포인트 PPT 화면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메뉴 중에 추가 기능 버튼을 누르시면 레코드가 나옵니다. 레코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바뀌면서 화면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녹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녹화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아래 메뉴에서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해당되는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수업하실 수 있습니다.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다음 장으로 슬라이드를 넘기시면서 녹음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ESC 버튼을 누르신 후에 녹화를 스탑, 중단 버튼을 누르시면 녹화가 중단되고 계속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어서 녹화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녹화하신 것을 생성하실 수 있고 편집도 하실 수 있습니다. 녹화하신 영상을 어떤 파일로 만드시겠냐는 질문이 나오면 원하시는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mp4로 저장하겠습니다. 생성된 학습 영상을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고 과제를 생성합니다. 이번엔 3교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3교시 영어. 자, 해당 영상을 올리시기 위해서는 아래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파일을 눌러주세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컴퓨터, 기기에서 파일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저장하신 학습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직접 온라인 수업 영상을
파워포인트 녹화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세 탭 버튼을 누르시고 옴니버스 창에 크롬 웹스토어,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해 주세요.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서 학습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토어에 가시면 검색창에서 스크린캐스티파이를 검색해 주세요. 그런 후에 스크린캐스티파이 찾으시면 오른쪽에 크롬의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크롬의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구글로 로그인하시면 스크린캐스티파이로 영상을 캡처하실 수 있습니다. 크롬 웹스토어에서 스크린캐스티파이를 크롬에 추가하시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구글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허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로그인이 되면 스크린캐스티파이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캐스티파이로 화면을 만드시는 방법은 브라우저 탭을 이용하시거나 데스크탑 화면 또는 웹캠 화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브라우저 탭을 이용해서 교사의 얼굴이 일부분 나오게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세팅해 주세요. 허용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드라이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드라이브를 누르시면 선생님들께서 생성하시거나 공유받으신 모든 문서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개설하시면 클래스룸 폴더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스크린캐스티파이를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하셨을 경우에는 스크린캐스티파이 폴더 안에 영상이 담기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스크린캐스티파이 영상을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만드신 모든 클래스룸은 왼쪽 이름 옆에 가로 3선을 누르시면 수업이 나옵니다. 이것이 홈 메뉴로 가는 버튼입니다.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